자신의 체포를 막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법원이 재판의 전 과정을 시차를 두고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다만 보석신문은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법기술자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2달여 만에 그 모습이 공개됩니다. 특검이 전체 생중계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에 대한 특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법위는 재판이 시작되는 내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재판 종료까지입니다. 7월 9일 구속 적부심 이후 2달여 만에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되는 겁니다. 그 사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과 내란 재판 출석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속옷 차림 저항 등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지기현 재판부가 맡고 있는 기존 내란 재판과는 다릅니다. 특검에선 박억수 특검보 등 6명이, 윤 전 대통령 측은 유정아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첫 재판인 만큼 어제 김건희 씨의 직업을 묻고 무직이라는 답을 얻은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특검이 먼저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박도 이어집니다. 이 같은 전 과정을 법원이 촬영 녹화한 뒤 언론사 등에 제공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신문은 중계와 촬영 모두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재판부가 내일 법정에서 보석신문의 촬영과 중계를 불허한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오늘도 열렸는데 역시 불출석했습니다. 11번 연속입니다. 7월 구속 적부심과 같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일 보석신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법원이 단 조건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중계는 아니고 법원 카메라로 촬영해 추후 공개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시차 중계가 됩니다. 헌재 탄핵심판 공개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처음엔 촬영을 허용하지 않던 지기현 재판부가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두 번째 공판에 촬영을 허가한 겁니다. 당시엔 어제 김건희 씨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 시작 전 촬영된 영상만 공개돼 재판 공방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직권남용 혐의, 즉 체포 방해 재판은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법원이 재판을 촬영해서 그 영상물을 언론에 제공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중계가 아닌 시차 중계 방식으로 재판 모습이 공개됩니다. 재판에서 언급되는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하는 건 각 언론사의 몫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계와 같습니다. 헌재는 재판 영상 파일을 재판 이후 혹은 휴정 시간에 언론에 공유했습니다. 심판정 전체 모습은 물론 질문 하나하나 모두 담겼습니다.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했습니다.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윤석열이 재판받는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내란 혐의로 탄핵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더디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매불쇼에서 윤석열이 실명 위기로 보석 허가가 난다고 풍부해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새 저희가 조금 소홀히 다뤘던 윤석열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뭐 합니까? 일단 내일 그 윤석열 공판 있지 않습니까? 아,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계와 관련해 가지고 내란 특검팀에서 윤석열의 꼼수에 대응하는 뭔가 묘책을 내놨습니다. 내일 일단 보석 신문도 있고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한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공판이 먼저 있고 이제 보석 신문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석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에서 그러면 그 공판하고 보석 신문 그거 TV로 중계하는 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잘해. 그렇습니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오니까 우리는 그러면 중계를 요청을 한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공판은 중계를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석 신문은 불허한다. 왜? 불안한데. 근데 보석 신문을 왜 불허하는지에 대해서는 왜 불허해? 보석 신문을 진행을 할 때 입장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불안한데 갑자기. 이미 제가 워낙 의심이 많고 워낙 걱정이 많아서 그런데 보석 신문은 중계를 불허해. 그래놓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미친놈입니다. 네. 그래놓고 우리한테 윤석열의 지금 건강 상태는 수영 생활이 불가한 상황이다. 눈이 완전 실명됐다. 보석 허가? 그건 미친놈 맞네. 오늘 세게 나오시네. 네. 설마. 저는 보석 허가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번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좀 그런 거긴 한데. 제가 좀 왜냐하면 이제 내란 특검 재판부를 하겠다, 뭐 이제 3대 특검 재판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것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에 한 명 더 추가하겠다 그러고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러고 이제 뭐 2심에서도 지금 집중 심리하겠다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석이 허가가 되는 순간 바로 이게 급물살을 탈 거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같아요. 지금 김건희 첫 공판이 왜 시작할 때 중계가 허용되고 카메라가 빠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거는 내일이 첫 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기일에 있어서의 인정신문 과정이나 요거는 중계를 허용하고 앞부분은 중계를 허용하고 앞부분만 하는 거야? 그것도?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앞부분만 한대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가 아니었어. 어제 김건희 한 것 정도 좀 하겠다는 얘기고 1분 정도? 그리고 저는 이제 보석에 대해서는 이거 만약에 받아주잖아요. 이제 보석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받아준다. 그럼 이거는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직위원 사례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다 보니까 예민한 개인정보, 민감정보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을 내일 좀 재판부가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는 금요일 열리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든 공판에 출석 의무가 있지 특별히 첫 기일에 더 무거운 출석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당뇨, 합병증 등으로 실명 위기에 놓여 있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무리가 있는 상태라며 계속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지금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 첫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 신문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판에 불출석하는 와중에도 석방 여부를 다투는 구속 적부심에는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 외에 다른 재판들도 앞으로 출석할 거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장 내일 예정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MBC 등 영상기자단은 이번 첫 공판의 법정 촬영을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나와달라는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당뇨 망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특검 측은 신속한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이라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괜찮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은 2달 넘게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새로 시작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 접견 시간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늘어나면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앞으로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재판부가 믿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뒤 정작 지귀현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0번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도 거세게 반발해 연이어 무산시켰습니다.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보석 여부를 결정할 신문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세 줄짜리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물으라며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메시지와는 전혀 딴판인 언행을 보여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명령 때문에 곤란에 빠진 부하를 비난했습니다.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내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출동한 군인들을 겨냥했습니다. 부대에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증언해온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4월 재판에서 조 단장에게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며 신빙성을 흔들려 했고 조 단장이 특정한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책임을 자신에게 물으라면서 정작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조사에 불응하고 재판에도 7번 연속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 결국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군 출신과 극우 기독교세를 겨냥한 메시지란 분석이 나옵니다.